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밤 다락방입니다. 공연 중인 무대, 만석이 된 객석에서 관객과 마주한 한 명의 배우가 홀로 무대에 서서 관객을 바라보며 극이 진행된 그 잠시간 깊은 정적 속에 고독과 마주합니다. 이전까진 배우에겐 늘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수백 명의 관객이 보내는 시선이. 하지만 그 고독과 처음으로 마주한 그 순간에 어떠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기쁨인데 깊은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환희심이랄까요? 어떤 뛸 듯이 신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그 배우의 몸을 관통하듯 아주 깊고 고요한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저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온기와 자신의 온기가 만나진 것, 그것이 배우가 그 무대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독한 시간에 머뭅니다. 고독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아마 모두가 다를 것 같은데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수필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가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고독만큼 같이 지내기에 좋은 벗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대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더 외롭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항상 혼자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로는 잴 수 없다. 저 요란하게 울어대는 호수의 아비새가 외롭지 않으며 월든 호수가 외롭지 않듯 나도 외롭지 않다. 네, 푸른밤 다락방의 손님이 멀리 여기 파주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용계에서는 사실 이름만 들어도 모를 수 없는 분입니다. 가장 많이 세상에 알려진 기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 무용사전, 세계 현대춤 사전에 등록된 세계적인 현대무용 안무가 안애순, 한국적인 아름다운 정서의 춤사위를 현대무용에 조화롭게 녹여낸 독창적인 안무로 한국의 현대무용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데에 앞장섰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나온 경력이나 작품으로는 소개할 수가 없고 또 거기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83년도부터 정도의 활동이 소개는 됐는데 그것도 다 사실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근데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미
춤에 매료되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무용계를 대표하는 안무가 안혜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순입니다. 네, 소개가 길었습니다. 아유, 너무 소개를 멋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소개가 마음에 드세요? 좀 제가 빼고 한 건 없나요, 선생님? 너무 많죠. 너무 많이 드러내면 또 말할 거리가 없고 네. 너무 좋은 부분으로 포장돼서 보통 얘기해 주실 때 쓰는 그 멘트를 아주 포장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건 포장이 부끄럽습니다. 아닌데요. 네. 네, 실제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용사전에 등록된 거는 언제 되신 거죠? 되게 오래전이에요, 그쵸? 거의 한 15년 정도 네. 전일까요? 네. 와. 저도 몰랐고 어떤 평론가 분께서 네. 얘기해 주셨고 그 책도 본인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은 있으세요? 없어요. 정말요? 네.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선물 받을까 해요. 그 평론가 분께. 네. 선생님의 어느 시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들을 다 담기에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제가 제 사적인 이런 질문을 하는 데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춤을 만난 게 뭔가 운명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를 어떤 기사에서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춤을 시작한 게 네. 고등학교 때였고 이미 늦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의 학교 특활반에서 우연히 접했지만 제가 무용 전공을 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취미로 잠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결국 무용 전공을 하게 됐었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왜 그 무용 특활반에 고등학교 때 들어갔나 싶었더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잠깐의 발레 경험이 있었고 또 중학교 때 금난여중이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는 2대 병설이기도 하면서 무용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나 모두 2대 출신 그 선생님들이 아주 자유로운 예술가를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플도 매주 있는데 뭐 음악에 관한 또 시와 함께 무용과 함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교생에게 안무를 시키는 거.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안무했던 기억이 나고 그 작품이 교재에 실리기도 했고 네. 그냥 재능이었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진은숙 독일에 있는 그 작곡가도 저를 무용을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는 이제 무용을 안 했는데 자기랑 같이 작업했을 때 이제 내가 안무를 했다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그때 이미 무용을 한 친구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제가 또 홍익여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고 늘 뭔가 음악과 뭐 미술과 공연과 이런 것들을 함께 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제가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도 있었고 가야 되겠다 마지막 결정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2대 무용과로 진학을 하신 건가요, 대학을? 네. 그러니까 제가 운명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되게 거부했었어요. 중학교 때도 담임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무용을 곧잘 하니 여기 무용반이 아주 훌륭하고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무용을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 무용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무용하면서도 내가 이것은 어느 시기에 빨리 접고 공부해서 대학은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되게 굳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결국은 꼭 가게 되는. 그래서 약간 운명적으로 그냥 춤이 늘 주변에 있었고 네.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 재능이 있었는지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돼 주면서 제 작업에 좋은 그 격려를 해주셔서 무용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대라면 컨템포러리 무용단이 지금도 혹시 있나요? 네.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관순 선생님께서 예, 예. 만드셨고 워낙 선배들도 너무, 예. 다 거기를 거쳐 가셨고 저도 네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이름으로는 있으나 육 선생님이 이제 이화여대를 나오시면서부터 네. 동문회 컴퍼니였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멤버들로 활동은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퇴마루 무용단, 뭐 컨템포러리 무용단 이런 공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봤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이렇게 의상이 하얗고 또 빨갛고 선이 참 예쁘고 부드럽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관순 선생님께서 이제 마사그람 테크닉을 예, 배워오셨고 네네. 우리나라의 미국의 그 현대무용을 전파하신 건데 예. 암만 해도 네네. 여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더 네.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사실 마사그람은 그 시대 때 세계적인 어떤 네, 테크닉이었고 그 육 선생님이 이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티칭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현대무용은 마사그람이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됐던 거죠. 예. 그 선생님의 춤, 그러니까 안혜순의 춤, 이제 이런 게 저한테는 기억이 있어요. 마사그람의 그 춤 테크닉,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신만의 안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에서 시작이 되셨는 건가요? 네. 마사그람 테크닉으로 예. 우리들이 학교에서도 배웠고 나와서 또 이제 그런 작품 활동들을 대다수 했는데 저는 대학에서 원래 발표회라고 하는 개인 솔로들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땅에서 몸을 붙이고 네. 거의 12분, 13분을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나지 않고 한 작품이 이제 뿌리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육 선생님도 대단하신 게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움직임, 그런 다른 뉘앙스를 낼 수 있는 제 몸과 그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높이 사시면서 그걸 밀어주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나온 저의 데뷔 작품이 됐고 일본 공연까지 하게 됐고 그때부터 약간 안무자로서 안무에 좀 더 재능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좀 안혜순이가 계속 어떤 기회를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혜순 무용단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무용단보다도 현대무용 안혜순 현대무용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거의 픽업 그룹으로 네.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 또 현대무용 네 사람에서 우리 동기들 네 사람과 같이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혹시 네 사람이면 어떤 분이 계세요? 지금 한체대에 교수로 있는 김현남 교수하고 유영신이라는 친구하고 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 박혜란 그 친구가 있었는데 넷이서 예, 작업을 그래서 했었어요. 저는 이 현대무용 네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사람이 그 네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네 막 이런 표현이니까 좀 예쁘다 그렇게 네.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90년대 넘어가서는 이렇게 경연대회 같은 게 또 많았었나요? 일단은 제가 30세에 아마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는 92년부터인가요? 바니올레라는 프랑스 이제 안무가 대회 같은 데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유관 선생님이 어디 외국에서 그런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주셨고 그냥 신청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서 이미 그 본선 진출을 해야 되는 단체들을 이미 다 선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작업을 보고 네. 실제로 한 분을 파견하셨어요. 그 영상으로만 보는 건 믿지 않아요. 너무나 맞아요. 그때 이미 영상의 기록들을 너무 잘하고 있거나 편집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파견을 해주셨는데 그때 또 마침 제가 또 다른 작품을 한 거예요. 영상 보낸 걸 안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절차가 다시 네가 찍어서 보내야 된다. 나는 네네. 이 작품도 되게 좋다. 라고 해서 다시 찍어서 보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들에게 저라는 안무가가 인식이 띄었던 됐습니다. 작품이 업이라는 작품이었고 네. 결국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제가 다시 작업을 했던 거는 시킴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네. 업이 갈 했는데 프랑스에 처음 공연이 될 뻔했는데 시킴이라는 공연으로 처음 92년도에 가게 됐던 것 같고 네. 그 바뇰레를 하여튼 몇 번 가신 건가요? 선생님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예 94년 98년 예, 세 번이나 계속 나갔고 가서 예. 98년에는 콩쿠르에서 그랑프리상 뭐 거의 최고의 그 상 아닌가요? 그게 거기에는 뭐 그렇게 그랑프리 뭐 이런 말을 예, 안 예.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네,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예. 그 상의 그 이름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거기서는. 상의 이 이름도 까먹었네. 예. 나도 너무 오래된 92, 얘기죠. 94년도에도 다른 또 상을 있었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만남이란 작품을 항상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 그 연주 선생님께도 듣고 만남 그때 예, 본인이 또 음악을 관여했죠. 하셔서 네. 그래서 그때 만나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는 마사그라함의 움직임이 역시 아닌 움직임. 네. 그리고 음악적으로 되게 분석하고 좀 더 쪼개진. 네. 우리는 그때 뭐 A 카운트면 A 카운트. 여전히 지금도 네. 무용교육을 하면은 네. 1, 2, 3, 4, 5, 6, 7, 8 뭐 늘 그 안에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다른 강약, 다른 리듬, 또 몸이 또 독립적으로 가고 네. 어떨 때는 음악은 음악대로 또 네. 독립적으로 가는 꼭 음악에 맞춘 네. 시각화한 그런 춤이 아닌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좀 더 음악적인 움직임. 네. 결국은 만남이라는 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윤회와 네. 삶과 죽음에 네. 순환되는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대한민국 무용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서 그 예. 이후로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보통들은 어른들이 한 5, 60대 애들 보통 뭐 40대, 50대 어른들이 보통 많이 받아가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나가게 됐고 그때 너무 일찍 상을 받았죠. 그 제가 너무 신기한 거는 20대 후반 그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작품의 제목이 일단 막 또 씻김 이런 것들이 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예. 관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 그럴까 약간 샤먼에 대한 것도 있고 불교에 대한 것도 있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현대무용 하면서도 네.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정서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자고 했고 그래서 들 많이 되게 한국적 현대무용, 한국적 소재 이런 것들을 들추어낼 때 설화나 네. 또 음악에도 뭐 불교적인 거나 많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또 그런 작업을 계속 하면서 바뇰레라는 프랑스에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전통을 가지고 이제 현대화한 작업에 대해서 그들이 높이 샀고 그 부분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떠세요? 어떤 나만의 색깔을 지금도 구상 중이세요? 지금의 맞는 매번의 어떤 작업에서 한 10년 주기로 조금씩 그 조금 바뀌시죠. 움직임의 예. 감각이나 뭔가 안무적인 주제나 네. 그 다른 형식을 찾아가고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의 질감들이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의 유니크한 어떤 동작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네네. 또 많은 무용수들에 의해서 그들의 몸에 네. 체화됐고 무엇인가 영양 어린 무용수들한테 이제 영향 주고 또 그들이 그들 몸과 그들 작업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언어로 예.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국립현대무용단에서 또 예술감독님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에 뭐 이렇게 큼직한 작품은 또 제목은 불상, 또 이미 아직 01차원 이런 공연하셨고 또 거기에서 그 임기 동안에 춤하고 현대무용하고 좀 이 대중들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걸로는 춤이 말하다. 예. 그래서 lecture 퍼포먼스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네. 장르 구분 없이 발레, 현대무용, 예. 뭐 전통무용, 힙합하는 사람들까지 네. 다양하게 해서 그들의 춤은 무엇이고 그들의 배경, 예술인으로서 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네. 것들을 관객들과 나누면서 해서 너무 관객들이 즐겼던 제작을 좀 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왕자 이런 작업을 했는데 발레에 호두깎이가 있다면 네. 현대무용으로는 어린 왕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되게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아, 또 어른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굉장히 사실은 대중적으로 가장 순수 현대무용계의 작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입이 있었다? 네. 그랬던 걸로 정말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가까이 현대무용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공연 때 무용수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말을 해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 맞아요. 참 기발하고 사실 무용수들은 잘 말이 없지 않나요? 원래. 그죠? 이렇게 몸으로 말하는 분들이어서. 많이 말을 못하고 또 네. 수줍어하죠. 무대에서는 네, 더더군다나. 근데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하면서 또 그것을 잘 채집해서 네. 그분의 가장 그 매력적으로 전달될 단어들을 좀 더 정리해 드리면서 네. 이제 말씀을 하게 했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공연의 그 형태가 무용이다 하는 걸 벗어난 공연의 형태 같아요. 네, 네. 그럼 올해 이제 7월도 하신다는 그 몸쓰다라는 작품은 작년하고 좀 이렇게 같은 형식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공연을 하면서 첫 번째 공연에서 담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 또 조금 더 전개되는 디테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작업에 좀 추가될 것 같고요. 이게 토월 극장을 굉장히 유용하게 써보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근데 예. 몸쓰다의 제목에서 갖는 것처럼 그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였잖아요. 네, 마스크를 그래가지고 쓰고, 예. 사람들이 전혀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또 몸을 네. 쓰지 못하고 거의 그 갇혀져 있는 어떤 네. 공간에서 그러면서 내 몸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몸을 쓰면서 무엇을 찾아내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시제도 있고 네. 또 우리의 경험과 기억들도 있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불러내서 우리들이 또 재편집하면서 어떤 자기 세계를 창작한다 뭐 이런 얘기 내 몸을 씀으로써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억과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합하면서 내가 또 나의 어떤 세계를 계속 그게 미래의 세계가 될지 네. 뭐 창작의 세계가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나의 삶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개개인에 대한 소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또 대화도 단절되고 거리두기라는 게 정말로 거리가 다 생겼어요. 특히 학생들을 보면
뭐 학교 생활도 그랬고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몸에 말을 걸다 하는 그 주제가 저는 참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몸 쓰다.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또 네. 움직임에 대한 이런 질문들 자신의 어떤 시간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용하는 사람들의 몸을 보면 이렇게 신기해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춤을 출 수 있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되게 흥이 많은 민족이어서 맞아요. 좀 더 춤을 즐기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몸을 쓴다는 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 K-팝도 그렇고 아, 예. 또 그걸 즐기는 전 그쵸. 세계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영향력도 대단한 것 같고 네. 운동 겸 즐기는 걸로 네. 춤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나? 우리나라 네네. 사람들만큼 또 맞아요. 활발하게 자기 몸을 잘 쓰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네. 저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춤과 떨어져 지는 시간이 있으셨을까? 그렇지 없어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적어도 1년에 한 작품은 꼭 한다라고 1년에. 했고 네. 작업을 안 한 적은 네. 거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1년 내내를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떤 춤을 만들어야 되나 늘 또 고민하는 네. 시간이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굉장히 제가 즐기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용수들하고 계속 같이 계시는 날이 많으시죠, 그러면? 사실은 요즘 작업들은 뭐 한 3개월 네. 정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왜냐면 아. 저희들 무용 쪽에 뭐 버젯이 큰 것도 아니고 또 네. 무용수들도 무용수로만 있기보다는 그쵸, 모두가 또 자기가 안무가로서 본인들 작업들을 네. 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떤 여러 다른 사람과 이제 작업을 하면서 서로 영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작품에서 같이들 공연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떤 정보 또 그의 개인성, 개인 작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잘 서로 사용하면서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뮤지컬이나 공연 쪽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은 보니까 안무도 하셨어요. 뮤지컬 안무도. 그건 좀 오래된 얘기인가요? 바람의 나라라는 작품죠. 오래됐죠? 예. 예. 바람의 나라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더 훨씬 전에는 이제 아가씨와 건달들 이제 그건 이런- 진짜 오래된 얘기고, 예. 네. 뭐 코러스 라인 뭐 다 와. 그런 여러 창작 무용도 많이 했고, 뭐 피지컬 시어터 같은 것도 했고, 뭐 최근에는 또 서울예술단에 뭐 예. 무용에 관한 거지만 잠시 놀다 뭐 이런 예. 작업을 했었고 꾸준히 꼭 내 춤을 그냥 현대무용이라는 어떤 장르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장르에서 그 역할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도 재밌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또 몸스타를 가지고 예. 김지훈 영화 영화 감독님이 감독이요. 네. 또다시 필름 작업을 해서 네. 그걸 지금 국립현대에서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그것이 이제 장르 간에 긴밀하게 서로의 정보를 알기도 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다시 풀어보는 그런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요즘. 예. 선생님은 재미있게 일을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 아직도 더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세요? 계획이? 글쎄요, 이 나이에 뭔가 다른 도전이 가능할까? 다른 장르의 네. 도전이 가능할까? 라는 걸 요즘 많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저의 메인 극장에서 현대무용 네. 하는 것이 저의 메인이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그런데 또 필름 작업 같은 거 예. 많이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극장에서 보는 정해진 관객과의 감상 이런 거 말고 네. 조금 필름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춤이 또 다른 각도로 저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매체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아니면 거기서 본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기록물을 좀 남겨두고 사실 선생님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도 그 이전에 하셨던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자료로 남길 만한 것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그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작업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네. 사실 옛날 비디오 형식으로 있는 것도 갖고 계시죠? 네, 그걸 다 바꿔서 네. 정리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안무가로 하신 지는 30여 년 되신 거고. 넘었죠. 근데 예. 이제 뭐 작가가 관객을 만날 때 네. 그들이 인정해주거나 검증해주고 원하고 네. 할 때에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한 작가로 네.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여전히 이 수십 년 동안 작업하면서 계속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을 또 만나고 그들과 또 좋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제가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아, 가장 최근 또 기사는 무용 분야에서 예술 대상을 또 수상하신 건가요? 그래서 거기 또 발레 부문 있고 창작 무용 부문 또 이런 전통 무용 부분 또 현대 무용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현대 무용 부분에서 또 수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죠? 그 수상은? 글쎄요. 되게 그 제너레이션을 보니까 이제 저의 제너레이션에 있는 분들 물론 이제 발레, 한국무용 뭐 이런 데서도 모두 작품적으로나 또 학생들 교육이나 또 극장에서 일하시는 네. 셨던 분도 계시고 꾸준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학생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형시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뭐 그런 업적들 예. 그런 것에 대한 감사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받으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가장 최근 걸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또 그 서울예대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는데 약간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학생들하고는 어떠세요? 제가 많이 나이가 이제 들었나 봐요.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정말요? 그리고 우리 서울예대 그 학생들은 되게 자유로운 학교 예. 분위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MZ세대의 그 네. 아주 특이함도 있고 그래서 옛날 같은 화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또 상황이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제 그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금세 이제 저를 파악하죠. 학생들이 더. 저는 그동안에 또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랩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네, 네. 제가 아르코 극장에 이제 무용감독으로 있을 때도 젊은 우리 안무가들, 무용가들을 위해서 랩 사업을 했고 또 국립현대에 와서도 랩 사업을 쭉 해왔고 예. 또 광주 아시아 전당에 예. 제가 또 그 아시아 커뮤니티 쪽에 예. 이제 예술 감독하면서 랩 사업을 또 그 추진해서 그런 것들을 쭉 해왔고 사실은 저도 예대라는 게 꼭 뭐 학생들 네. 어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네. 랩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작업을 할 또 유명한 무용가가 될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잘 가이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춤이 어떤 의미세요?
이게 단순한 질문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걸어오신 게 남들은 일기를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성찰도 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작품 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매일매일을 축적해 놓은 그 많은 생각들, 그 몸들을 내가 이제 스스로 바라보면서 좀 더 축약시켜서 작품에 녹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매년 한 작품씩은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예. 그것인 것 같아요. 1년을 모아 나의 그동안의 생각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 하고 싶은 말, 예. 이런 것들을 던지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 자신을 쏟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참 작품으로 또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어떤 신비감이 있어요. 무용인들에 대한. 딱 올해 안에 계획하신 작품이 아까 그 몸쓰다 공연인가요? 예. 몸쓰다 이제 작업을 끝내고 예. 여행을 호련히 어딘가에 아,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돌아올 예정이고 예. 그래야 조금 더 제가 학생들을 또 만나서 네. 무엇인가 풍부한 그들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네. 뭐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머물러 있으면 네. 네.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소? 7월 27일, 28, 예. 29, 30 해서 아, 4회 네. 공연 토월극장에서 있어요. 네. 길게 하실 수는 없죠. 그게 공연이 아무래도. 아마도 4일 공연, 26일 날 뭐 따로 특별 공연이 이제 정식 공연은 아니지만 아. 있으면 4회, 5회의 무용 공연은 사실은 네네. 굉장히 힘든 거죠. 무용수들이 1시간 이상을 풀로 움직이면 거의 글쎄요. 축구 선수들 못지않게 예. 몇 킬로씩 사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4, 5일 넘게 네. 그 전에 이제 리허설까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극장에서 엄청난 체력이 소모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뮤지컬에서는 이렇게 더블이 있고 트리플이 있는데 사실은 각자의 몸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고 작품을 그쵸, 만들 예. 때도 각자의 그 무용수의 거기에 맞게, 몸과 예.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정서를 반영한 작업을 만들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똑같이 모방할 수 있지 않은 거죠. 네. 오늘 재미있는 얘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현대무용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주 이런 인터뷰 여건 아니면 네. 다른 장르와의 많은 예술인들도 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대무용이 뭔가 난해하다. 그런 틀이 없는 게 사실은 이 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네. 되게 언어는 이성적인 거고 네. 아니면 자기를 사실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할 때 그게 사실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언어의 몸에서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알아가거나 네. 자기가 뭔가 표현되거나 네.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더 흥미롭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에서 현대무용은 되게 추상 같고 어렵지만 그건 똑같이 자기 몸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흐름이 사실은 매 순간 바뀌고 네. 또 잘 알지 못할 때 되게 혼란스럽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몸을 구경하고 남의 춤을 읽으면서 본인의 몸이나 본인의 시간, 그렇죠. 생각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갤러리를 가도 추상화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서로 각자의 해석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현대무용도 그렇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느낌, 그때의 느낌.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한 느낌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또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재미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거꾸로 이제 피드백, 예. 평론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의 그런 그 많은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엄청 많죠. 작품이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예. 완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다음 작업에도 그렇고 오히려,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예. 뭔가 답이 없는 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주시고 또 더 많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무용 작품 구상 부탁드릴게요. 점점 예. 단순해지고 점점 예. 단순한 춤들이 결국은 많은 분들한테 좀 더 공감을 받았으면 하는데 언제 단순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 네. 바람이에요, 저도. 네. 무슨 말씀이신지 뭔가 이렇게 와 닿는데요.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즐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을 보내드리며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막 가시는 선생님을 제가 붙잡았는데요.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왜들 그러냐고 하시면서 기꺼이 신던 신을 벗으셨습니다. 아마 한 5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연예인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현대무용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고 나는 앞으로도 그것 말고는 없다. 대화 중 왠지 모르게 자꾸 저릿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단 한 줄로 남겨진 수상 경력은 엄청난 땀과 고독의 시간의 반복, 그리고 또다시 반복과 반복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머물러 자신의 한 세계를 펼치는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안혜순의 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와 갈망을 쉬지 않고 그려나갈 것입니다. 선생님,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7번째 손님을 맞이한 다락방은 이제 문을 살짝 닫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풍요로운 저녁 맞이하세요.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입니다.